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영상 다요TV 미담아니언 선호경 원장입니다. 오늘은 요추 협착증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치료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착증이란 척추관 안에 척수와 신경뿌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 공간이 좁아지면서 척수와 신경이 눌려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척추는 많이 들어봤는데 척수는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척수는 신경섬유 다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주황색 길다란 게 척수고 여기에 신경뿌리고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움직이고 뜨겁고 차갑고 이렇게 감각을 느끼고 하는 모든 신체 활동이 신경이 뇌로 정보를 전달해 주기 때문인데요. 척수는 전신에 퍼져 있는 말초신경과 뇌의 중간 다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물입니다. 척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뼈로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있는데 이게 척추고요. 그 안에 있는 게 척수입니다. 협착증은 척추관 공간이 좁아져서 척수와 신경을 눌러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히 허리, 목에 흔하게 발생합니다. 태생적으로 척추관이 좁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요. 자동차 사고나 낙상 같은 사고에 의해서 척추에 부상을 입고 발생하기도 합니다. 적은 수지만 척추의 종양이나 뼈 질환에 의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선천적 이유나 외상 없이도 협착증은 굉장히 흔한데요.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뼈, 디스크, 인대, 근육 모두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탱탱했던 피부도 쪼글쪼글해지죠. 뼈와 근육, 인대도 마찬가지로 수분이 감소하게 됩니다. 디스크의 수분 함량이 적어지고 혈액 공급이 감소하면서 조직의 변형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되면 척추와 척추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고 탄력성과 운동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디스크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척추 주변의 근육도 약해지고 인대에도 변화가 오는데요. 척추는 주변 인대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보호를 받아요. 나이가 들면 이 인대의 성분에도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유연성이 떨어지고 약해집니다. 그리고 두께는 오히려 두꺼워지는데 부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뼈와 뼈 사이가 좁아지고 척추관 공간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많이 누르게 되는데 이런 현상이 노화가 진행되면서 공통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모든 분들이 협착증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진상에서는 협착증인데 아무 증상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진상 심하진 않은데 증상이 너무 심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이유는 뒤에서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착증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아래 허리가 아프고 걷기가 힘들다 라고 하시는데요. 한 번에 오랫동안 걷지 못하고 10분 정도 걷고 쉬어야 한다 하면 협착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잠깐 몸을 웅크리고 있으면 증상이 좀 나아지는데요. 척추 사이의 공간을 넓히는 자세를 할 때 좀 편해지시는 겁니다. 다리와 발 쪽으로 감각이 떨어지거나 따끔거리는 통증, 타는 듯한 통증, 쑤시는 통증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협착증은 갑자기 발생하지 않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서서히 나빠집니다. 이게 오래되면 근육들이 약해지는데요. 근육들이 쪼그라들고 힘있게 잘 걷지를 못하게 됩니다. 허리 문제로 장의 기능, 방광의 기능, 성기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소변을 너무 자주 싸거나 소변을 잘 못 참는다거나 배변의 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허리가 호전되면서 좋아지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치료를 보겠습니다. 협착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사실 딱 협착되는 증상으로만 허리 통증이 발생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영상사진상의 심각도와 증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건데요. 신경이 눌릴 수 있는 곳은 척추 주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거든요. 엉덩이 쪽에서 많이 눌리기도 하고 여기 다리, 종아리 이런 데에서도 신경이 많이 눌립니다. 이 그림은 좌골신경이라는 신경이 눌렀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보여주는데요. 좌골신경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부위입니다. 여기를 편하게 해주면 생활하시는데 훨씬 수월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허리 건강은 골반이 매우 중요한데요. 골반이 안정적으로 받쳐주면 허리가 훨씬 편해집니다. 그래서 협착증 치료에는 골반의 인대들을 정상화해서 골반의 안정성을 위한 치료가 함께 들어갑니다. 여기 인대들이 많죠? 여기들을 치료하면 허리가 훨씬 편해집니다. 물론 척추 주변으로 좁아져서 눌리고 있는 신경의 직접적인 치료도 함께 들어갑니다. 한의학에서는 협척혈이라고 하는데요. 척추에서 바로 빠져나오는 신경 주변으로 약침을 시행해서 염증을 줄여주고 회복을 돕게 됩니다. 약침 치료 외에도 추나 치료, 도침 치료 등 여러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나 치료만 잠깐 설명드리면 추나 치료는 한의사의 손이나 신체를 이용해서 밀고 당기는 행위를 통해 비정상적인 관절, 인대, 근육, 척추를 바로잡는 치료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문제도 함께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협착증처럼 만성적인 허리 통증의 추나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추나 치료가 거의 모든 한의원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아직도 한의원에서 침이나 부항 이 정도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추나 치료도 허리가 굉장히 편해지는 좋은 방법이니까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착증이 나이가 드시면서 심해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울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지시죠. 저희 한의원은 행복하게 100세까지 살게 도와드린다. 행복 수명을 늘려보자 하는 게 저희 모토거든요. 노화에 의한 신체 변화는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덜 아프고 행복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협착증도 저희랑 치료를 이어나가면서 몸 관리도 하고 하면 얼마든지 수월하게 생활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허리 협착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